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바디를 통해서 비만의 유형을 나누고 비만 치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결과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육과 체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성분 결과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포 안의 영양 상태와 세포 바깥의 수분의 양을 가지고 부종을 평가할 수 있는 체수분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연령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평가 결과지까지 총 3가지의 결과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통해서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비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들께서 진료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부종형 비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은 적으면서 체지방률이 높은 근감소성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지방 단면적을 가지고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부둘레를 기반으로 해서 피하지방형 비만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있어서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하는 것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부종형 비만입니다. 결과지에 보시는 것처럼 부종형 비만인 분들은 우선 체지방률이 높고 비만인 상태이나 이와 별개로 부종까지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종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 기저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비만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종을 줄이기 위한 기저질환의 치료, 그리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마사지, 대사치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부종의 수치가 다이어트 또는 비만 치료로 인해서 높아지지 않는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근감소성 비만 유형입니다. 실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식욕 억제에 따라서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손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됨으로써 더 근육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좀 더 보완을 하면서 영양치료와 같이 병행을 꼭 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지방형 비만 유형인데요. 저희 체성분 결과지에 보시면 내장지방 단면적이라고 하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비만하신 분들은 체지방률도 높으시고 내장지방도 높으시고 복부지방률도 높으시지만 그 경향성보다 훨씬 더 내장지방의 상태가 많이 수치가 높을 때, 그럴 때 내장지방형으로 분류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처방이 병행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사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냐, 특히 비만에서도 내장지방형인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지방형 비만인데요. 인바디 결과 항목 중에서 복부 지방률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복부 지방률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수치인데, 예를 들어 중년으로 갈수록 저희가 배에 살이 찌거나 엉덩이에 살이 찌는 그런 경우, 그래서 바깥쪽에 피하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지 부신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지방률이 특히 높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호르몬 조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에 있어서 위상각 항목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상각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포의 막이 튼튼하고 영양들이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위상각 수치가 높고, 그리고 세포막이 질병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서 흐물흐물 이렇게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위상각 수치가 낮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세포의 건강 상태, 세포의 영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바디에서는 전신의 위상각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부위별로 각각의 부위의 위상각도 확인을 하시면서 세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을 할 때 위상각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위상각이 낮은 환자분들은 비만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형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분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만 현장에서 세포 외수분비 항목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포 외수분의 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체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 체수분에서 세포 외수분, 즉 세포 바깥의 수분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비율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로서, 세포 외의 수분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종으로 평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안의 수분, ICW라고 하는 세포 내수분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세포 외수분 B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수분, 외수분의 밸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흡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성형외과라든지 의원들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종의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부종을 완화할 수 있는 집중 관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지표, 체지방 지표 이외에도 부종 수치가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체형 시술을 위주로 하고 있는 비만 환자분들은 치료 경과에 따라서 세포 외수분 B가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비만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개원 이벤트라든지 시즌별 프로모션에도 저희 BWA 그리고 인바디 장비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저희 BWA를 기반으로 환자분들에게 비만 유형에 따른 맞춤 진료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